위기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 이제는 위기라는 말에도 무감각해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외면해온 지구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환경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어떻게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네.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북극에 출장을 갔는데 북극곰이 말라붙은 죽어가고 있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 이런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네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 성향과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환경이란 주제가 보통 이제 결국은 하는 얘기가 지구를 뭐 아끼자, 지구를 살리자, 뭐 이런 뭔가 뜬구름 잡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너무 멀리 있는 있잖아요. 이야기처럼 맞아요.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공자님 말씀같이 뭐 이런 건데 그 이제 한꺼풀 들여다보면 그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그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 과학적 증거들 네.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이런 이론들이 막 뒷받침되어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네, 스타일이신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책도 내셨어요. 탄소로운 식탁. 굉장히 제목이 특이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제 우리가 밥 먹으려고 딱 이제 식탁을 보면 네. 우리 정말 음식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반찬 문화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가지 반찬 음식을 만날 수가 있는데 네. 그 우리가 이제 음식을 접하는 그 지점을 보면 주로 뭐 이제 뭐 장을 본다거나 레시피를 본다거나 뭐 맛집을 찾아가고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뭐 이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음식과 만나는 접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이제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는 그 요리, 음식들, 그 음식들에 들어간 식재료가 우리 밥상에까지 이렇게 맛있게 올라오는 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탄소 발자국이 찍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논이나 밭에서 재배가 되고 축사 이런 데서 길러지고 그거를 이제 뭐 잡아서 뭐 가공하고 수송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뭐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뭐 우리가 1.5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가장 이제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제 되는 그런 기구가 IPCC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런 데서도 이야기하기를 이 식량 시스템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최대 37%까지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 음식들이 사실은 되게 지구를 괴롭히면서 탄소 발자국을 푹푹 찍으면서 올라온 것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육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좀 뜨끔하기도 하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탄소 발자국이 찍힌다는 걸 자꾸 우리가 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배가 맞아요. 고파서 그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이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많은 환경 이슈가 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제 잘 알게 되기 전까지는 자꾸 잊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코너에서 여러 분야의 그 환경 분야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네. 이제 먹거리가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탄소 배출 그 과정.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새 이제 막 뭐 공급망 이슈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니까 네네. 그것과 뭔가 교집합을 이룰 수 있는 식량 수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전 세계 고물가가 막 치솟아서 뭐 이런 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짜장면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맞아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예전에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펼쳤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대학 네. 시절에 봤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밀을 한창 재배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수입에 의존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식량을 수입하는 겁니까?
네, 이제 그걸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요. 1980년대 이때는 한 70% 정도였어요. 80년대 70%나 됐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서 50% 정도대로 내려왔고, 그게 한 2000년대 초까지는 그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 보거나 하면 그 중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그래도 이제 국내산이었던 건데, 이게 이제 200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50% 이하로 떨어져가지고요. 지금은 한 뭐 45% 약 이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네. 이제 이게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우리가 막 엄청 커다란 밭에서 육중한 기계가 막 굴러다니는 그런 미국이라든가 네네.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100%가 넘어가고요. 꼭 그런 나라들이랑 비교하지 않더라도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해도, 그러니까 다른 이제 주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사실은 우리가 거의 바닥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뭐 이렇게 식량 자급률이 낮은 건 사실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우리가 뭐 산업 발달이 워낙 빨랐고 뭐 이런 것도 계속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조금 다른 이제 경제 수치로 좀 봐도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 한 2015에서 2019년 그 사이에 우리나라 실질 경제 성장률이 한 2에서 3%대 이렇게 성장을 네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농림업 그 분야를 보면 그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성장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같은 네네. 경우에는 우리나라 GDP가 마이너스 0.9% 실질 성장률을 보였을 때 네. 농림업은 마이너스 4%까지 굉장히 더 많이 타격을 입었는데,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최근 요 근래 들어 덜 먹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분명히 잘 네. 먹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줄어든 그 비중을 어딘가서 채워왔다는 이야기고, 그 말인지 그만큼 수입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 이제 농축수산물 수입액을 보면 이제 한 400만 달러 되거든요, 연간.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한 이제 국내 전체 모든 총 수입액의 10% 약간 좀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거의 액수로 따지면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많이 팔잖아요. 네. 그 수출액만큼을 이제 우리가 음식 사들이는데 들여오고 있다라고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보면 이렇게 될것 봐야 될 같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곡물 자급률 뭐 예를 들면 쌀이든 아니면 옥수수든 밀이든 굉장히 많잖아요. 네.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곡물 자급률은 말 그대로 이제 곡류 예. 예, 말씀 밀, 옥수수, 쌀 뭐 이런 건데, 이거는 20%좀 넘어요. 최근에 어떤 그것도 기사에서는 쌀이 포함돼서 20% 넘는 거 아니에요? 네. 20%도 안 됐다 뭐 이런 거 최근에는 뭐 어디서 이제 단독이다 뭐 이렇게 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네. 사실 아까 이제 식량 자급률이 낮다라고 했는데 그거의 절반도 사실 안 되는 게 이제 우리 곡물 자급률이죠. 근데 이게 쌀까지 포함했는데 왜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곡물 자급률 따질 때 이 곡물이라는 거는 꼭 사람 입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동물 입에 들어가는 것도 다 포함이 돼요. 사료도.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농지도 작고, 그러니까 사람 식량 생산하기도 사실 버겁죠. 버겁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밀이라고 해도 뭐 사료용이냐 식용이냐에 따라서 약간 단가도 좀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사실 그 동물 사료까지 재배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에요. 네. 그래서 사료의 원료 수입률을 따지면 거의 90%. 그렇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대두박, 옥수수 이런 건데, 이거는 진짜 거의 전량 수입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산 뭐 예를 들면 쇠고기다. 네. 국내산 쇠고기가 아니라 그쵸. 외국산 사료 먹은 먹고 쇠고기다. 자란- 이렇게, 그쵸.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냐 하면 브라질이거든요. 네. 브라질 하면 또 이제 아마존 그 우림 막 생각나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아마존 하면 막 벌목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혹시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하시면서 방송을 하시는데 대두라고 알고 있어요. 대두. 절반 어떻게 옥수수. 세모 점수 드려야겠네요. 대두하고 네. 옥수수. 틀렸나요? 그래도 가깝게 알고 계시네요. 저는 사실 벌목이니까 예. 단순하게 나무 팔라고 하겠지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소 키우기 위해서
해요. 네. 그럼 벌목을 해서 초지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소를 키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축사를 짓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그냥 풀어놓고 방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방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무 베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베지도 않고 그냥 불질러서 확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뭐 콩이나 옥수수 이런 걸 기르기 위해서인데요. 그 이제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그 아마존 남동쪽 여기에 이제 세라도라고 하는 거기도 굉장히 이제 생태적으로 중요한 되게 넓은 초원이 있는데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존에서 벌어진 일처럼 똑같은 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여기서 이제 콩밭이나 이런 걸로 전용된 면적이 거의 우리나라 크기 그 이상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진이나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봤던 뭐 아마존의 눈물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데 우리 먹거리 이제 뒷받침하느라고 한 거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죠. 그거를 다 불에 태우는데 또 탄소가 발생하고 기르는데 탄소 발생하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르는 것까지는 기르지만 우리가 수입한다고 하면은 그걸 어딘가 운송하는 수단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물류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또 탄소가 발생하는 겁니까? 상당히 많이? 네, 그렇습니다. 이 먹거리들은 이제 대부분 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커다란 배들은 이제 주로 벙커CU를 연료로 많이 씁니다. 벙커CU가 뭐냐면 중유인데요. 혹시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막 그 휘등 경중 이런 거 혹시 안 해오셨어요? 휘등 경중이요? 앞글자만 하니까 원유 알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뭐부터 먼저 나오냐 막 이런 건데 휘등 경중 중유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얘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불순물도 많고 대신에 싸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석유라고 하면 벙커CU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였고 이게 굉장히 여러 군데 쓰였는데 이제 환경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요새 그런 쪽은 잘 안 쓰고요. 이제 다만 이제 대형 선박에는 여전히 벙커CU가 굉장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벙커CU가 아까도 이제 뭐 불순물도 많고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휘발유나 경유 뭐 이런 것보다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요새 항공도 문제다. 비행기 덜 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항공유도 사실 이제 벙커CU에 비하면 양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공유는 굉장히 비싸다고 하잖아요. 비싸기도 하죠. 네. 근데 그 수입할 때 보관하는 방법, 냉동, 냉장 온도 같은 것도 중요할 텐데 이것도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이제 온도 조절하는 것들, 냉장고, 뭐 전기밥솥 이런 거, 에어컨 이런 것들이 사실 전기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많은 식품들이 이제 한 전체 식량 가운데 40%가 냉장 냉동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수송되는 과정에서는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름을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이 냉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전 세계 화석연료로 만든 에너지의 한 15% 정도가 이런 수송 과정에 냉장에 쓰인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로운 식탁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신선하게 뭔가를 먹기 위해선 외국에서부터 곡물을 재배하고 그걸 또 운송하고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냉장 냉동하고 그리고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과정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 과정에 탄소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뭔가 기업에서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식탁부터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구생활 백서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화성과 수원 등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